제가 가격 정보를 체크를 꺼버렸죠. 그래서 지금 627원이 요중에 제일 싼 단가인데 627원이 아니라 721원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집은 있지만 내가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 체크를 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가집, 가격 정보는 단가 대비표에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가 대비표가 나오면 이제 단가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안 나오게끔 체크를 꺼야 되는데 여기 그냥 가보게 되면 가격 정보가 이렇게 찍혀 나와요. 분명히 체크를 껐지만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단가 대비 자료집으로 출력이라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던지 아니면 여기 인쇄 설정에서 이 단가 대비표 자료집으로 출력 이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가격 정보가 없어져 버렸죠. 요거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일단 체크 껐던 것들은 다 빠지고 체크되어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단가 대비표 부분을 만약에 계산하기 싫은 단가들을 쭉 껐을 때, 조절을 했을 때 거기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주게 되면 단가 대비표에 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도 거기서 변경을 해 놓으시든지 하면 바뀐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상반기 하반기 체크 꺼버렸잖아요. 그죠? 하반기 노임단가 원래 여기 찍혀 나올 텐데 그거 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집 명은 없어요. 상반기 하반기 뭐 이런 내용들은. 하지만 여기 적용 단가 부분에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 찍고 싶으면 다시 체크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단가 대비표에서. 그리고 나서는 요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상반기 다시 찍겠다.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상반기 단가에 대한 거 공사 자료에 상반기 단가를 체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크하고 요거는 확인은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거 단가 대비는 진행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가가 변동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단가 대비표를 품목에 단가 대비표가 있었어요. 단가 대비표. 자,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 찍혀 나오죠. 이렇게. 거기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걸 체크를 꺼놨다면은 없는 상태로 나왔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유익할 거예요. 사용하시기는. 자, 그리고 여기 비고 부분의 아래 내용인 경우에는 미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 있는 뭐 비고 부분에 뭐 삭제라든지 참고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들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비고의 품목 호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자재는 자재 1호, 자재 2호 뭐 이런 식으로 찍기를 원하고 또 1위 대가 같은 경우에는 비고에다가 호표, 1호표, 2호표 뭐 이런 거 찍고 싶으면 요렇게 요걸 체크해 가지고 인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료 금액을 단가에 표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공구 손료나 잡재료비 요런 항목들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단가가 이렇게 500만원이라고 나오고 금액은 15만원 이렇게 찍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단가하고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 15만원으로 찍혀 나오게끔 하겠다 하는 옵션이 아까 그거예요. 여기 있는 인쇄 설정에 있는 손료 금액을 단가에 표시 요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전후 항목 명칭 표시 방법이라고 있는데 한개 명칭으로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두 줄이 하나인데 하나만 찍어 가지고 한 명칭 한 번만 표시하겠다는 거고 요거는 전후 두 개가 다를 경우에 두 개를 표시해 준다는 거고 요거는 무조건 두 개를 표시해 주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력 시 인부 명칭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노무비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일반적으로 이제 내선 전공, 그 다음에 일반 공사 직종,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엑셀 파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노무비, 인건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품명에다가 노무비라고 찍어주고, 지금 현재 이 내선전공이라는 명칭은 규격란에다가 찍어가지고 출력을 하겠다라는 표시예요. 요거는. 그리고 학계 제외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관급 자재대, 사급 자재대, 여기 지금 마우스 올려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노랗게 힌트 나오죠? 자, 요런 항목들은, 합계를 빼고, 합계 부분 자체를 표시를 하지 않고, 합계 제외, 요렇게 표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합계 제외. 이제 금액은 찍혀 있지만, 실제로 계산은 되지 않고, 합계 제외, 요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겠다는 표시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인쇄시 수직 간격 높이 넓게 축소 뭐 이런 게 있는데, 넓게 해 놓으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칸이 많이 안 들어가요. 요거를 좁게 하면은 이렇게 좁게 돼 가지고 더 많은 칸을 이제 양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되겠고요. 인쇄시 글자 초과일 때는 글자가 이렇게 이 칸을 넘어가는 경우 있죠. 그죠? 너무 길어 가지고 그럴 때는 작게 줄이겠다는 표시예요. 요거를 뭐 이렇게 하면은 실제 잘라 버릴 수도 있고, 별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두 줄로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원하는 대로 지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화면 확대 축소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요거는 보면은 총괄표라는 게 이 용지, 요게 A4 용지거든요. A4 용지의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거는 별다른 뭐 조절이 필요 없겠지만, 간혹 보면은 이제 해상도가 엄청 커가지고 글자를 키워가지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면 이게 왼쪽으로 쏠립니다. 이 글자가 여기에 찍혀 나오고 이 여백이 이렇게 당겨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그 글자 텍스트 이런 크기가 몇 퍼센트가 되어 있는지, 보통 뭐 125%, 뭐 어떤 거는 150%까지도 이렇게 조절이 돼 있던데,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모니터의 그 글자 텍스트 사이즈를 확인하셔가지고 125%면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가로 세로 비율을 125로 맞춰주시게 되면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정 가운데 이렇게 한 페이지 맞게끔 세팅이 됩니다. 네, 그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갑지 출력할 때 요거 테두리 두 줄로 하고 싶으면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출력 합계 다음에 한 칸 띄울 그러니까 합계를 출력한 다음에 다음 하단이거나 낫장시 해당은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합계 다음에 다른 내용을 찍을 때 이거 몇 칸 몇 줄을 띄우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내역서 직계표는 보통 한 장으로 이제 끝을 내죠. 그래서 하단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외에 아까처럼 상단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짓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줄띄움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하실 필요가 없고 용지 설정에서 그거 해놓으시면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여기서는 하실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합계 부분 여기 찍혀 나오는 이런 명칭들 여기서 이제 적어 놓으시면 요 명칭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인쇄 설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엑셀 설정이 있습니다. 엑셀 설정은 요거는 엑셀 부분에 대한 건데, 요런 부분까지는 합계 셀 균등 맞춤 요까지는 엑셀에 있는 그 기능을 그냥 여기다 적어 넣은 거예요. 요런 내용들은 자주 쓰시던 거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 엑셀 탭 색깔 들어가는 거, 아까 여기 엑셀을 열어보시면은 엑셀이 종료가 됐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는 엑셀 셀이 이렇게 밑에, 요거는 그 색깔이 없는 상태이고, 그 좀 전에 그 변환했던 엑셀 파일은 지금 그게 그 시트마다 전부 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색깔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자, 여기 보시면 색깔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색깔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때문에 자동 줄 바꿈 있는데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할 것인가. 글자가 길 때요.
글자가 길면 지금 요거는 글자가 작게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셀에 맞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고 넘어가는 이 여기 칸을 넘어가는 경우에 다음 줄에 표시하겠다 그러면은 자동 줄바꿈 적용 요거 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틀 고정 설정이라는 거 요거는 다 아시죠? 그죠?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틀 고정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구성비하고 왼쪽에 있는 요 내용이 그대로 고정이 돼 가지고 있는 요런 형태 요런 거 틀 고정 부분인데 이렇게 틀 고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 변환 시 파일명 저장 요거는 이제 간혹 이제 그 보안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저장을 눌렀을 때 엑셀 파일로 저장을 눌렀을 때 어떤 파일명으로 저장할 것인가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그게 나와요. 근데 보안 때문에 그게 바로 저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안 때문에 그렇게 바로 저장이 안 되는 경우는 요거를 끄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끄고 쓰시면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저장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실행을 해서 열심히 프로그램에서 적어 가지고 이렇게 내역서를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게 엑셀 통합문서 1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 이렇게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든지 저장을 해 가지고 직접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메뉴입니다. 엑셀 변화 시 파일 저장, 파일명 저장 요게 보안 때문에 저장이 안 되는 경우 그때는 요걸 체크를 끄고 쓰시면 됩니다. 수식 절대 주소로 작성 요거는 절대값 사용하게 되면 엑셀에서 수정하기 힘든 거 아시죠? 예, 절대값으로 해버리면 값이 뭐 셀 이동을 하더라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자 하면은 체크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엑셀 요거는 합계 셀 균등 분할 맞춤 여기 보면은 엑셀 파일 변환하면은 이렇게 합계 요 중간에 나와 있는데 저거 체크하면 합계라는 게 합자가 여기 붙고 개자가 여기 붙고 이렇게 벌어져서 붙는 거 예, 그 내용이에요. 숫자 셀 부분에 대한 거는 요게 지금 엑셀 파일로 여기 지금 여기 체크 꺼져 있잖아요. 그죠? 요게 체크 꺼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엑셀 파일로 변환된 것들 여기 보시면은 소수점이 있는 것들과 소수점이 없는 양식 요게 참 잘 맞춰져서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소수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보면은 4.1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그 천원 단위 콤마 이렇게까지 다 표시돼 가지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꺼번에 표시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걸어 가지고 이렇게 4.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뭐 수량이나 단가 뭐 이런 거 수정 자체가 조금 힘들 거예요. 소수점 더 나오게 하겠다, 덜 나오게 하겠다, 조절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엑셀에서 뭐 이렇게 다시 조절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숫자 셀 서식 작성이라는 요걸 체크를 해가지고 변환을 하세요. 요게 체크를 하면 조건부 서식을 미적용,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 안 하면 뭐 여기에 .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속 찍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다시 엑셀에서 수정이 조금 곤란해져요. 여기 뭐 소수점이 더 있지만 한 자리까지만 표시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서 변환을 하시면 엑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변환되는 거는 조건부 서식 쪽에 가가지고 직접 삭제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변환된 값들이 있는데 요거를 삭제를 하신 다음에 여기 삭제 있죠, 그죠? 삭제를 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원하는 형태대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값지 양식 수식 변환 요거 값지 부분에도 수식으로 연결하고 싶으면 체크해서 변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지 양식 그림으로 변환 있는데 요거는 뭐 여기 있는 이 표지 부분 있죠. 자, 이 표지 부분, 요런 표지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 뭐 어떤 값들이 찍힌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그냥 요대로 그림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찍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할 거냐, 텍스트로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림으로 찍어서 나오면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예쁘게 나와요. 안 넘어간 이상, 페이지 안 넘어간 이상. 그래서 요거는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 끄고 싶으면 체크 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텍스트 형태로 변환이 돼요. 그리고 내역서, 엑셀 변환식 공종별 개별 시트로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엑셀 파일 있죠? 지금 요거는 보면은 원가 계산서는 여러 개가 되어 있지만 내역서는 하나로 이렇게 변환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역서 하나로 여러 공종들이 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걸 체크를 딱 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 토공이 시트로 하나 만들어지고 우수공이 시트로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각각의 공종별로 이렇게 시트가 다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엑셀 일괄 변환식 공종 옵션 시트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역서에다가 전기나 설비 쪽에 공량을 적용을 했을 경우에 그 공량에 대한 그 옵션이 있어요. 몇 퍼센트 이렇게 공량 노무 퍼센트 이런 것들, 그 몇 퍼센트 적용했는 거다, 그런 정보들을 이제 변환을 할 때 같이 넘기겠다는 거예요. 요거 체크해 놓으면. 근데 그게 전기 설비일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건축에서 이런 거 정겨 놓으면은 또 이게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지워내야 되는 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는 전기나 설비나 통신이나 공량을 적용해 가지고 내역서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요거 체크해 가지고, 만약에 엑셀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요거 체크해 가지고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엑셀 파일 변환하게 되면은 라운드 다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변환을 해요. 근데 요거는 int 함수, 요거는 이제 정수형 잘라내는 같은 형태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곳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렇게 옵션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int 형태로, 변환을 해야 된다면, 요거 체크해가지고 변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높이 부분인데, 핵높이 라인수, 요거는 기본적으로 넓게 하면은 요 값이 나오고요. 요 값이 나오고, 좁게 하면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엑셀 파일로 넘겨 가지고 엑셀에서 넘어간 거를 보시고, 조금 더 이제 그 엑셀 버전이나 프린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 가지고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엑셀 파일로 변환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들어간 걸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칸이 이렇게 좀 밑으로 좀 더 찍을 수 있다. 그죠? 한 2칸 정도는 더 찍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엑셀에서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반대로 여기다가 적어서 변환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 요게 지금 한 페이지 안에 좀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페이지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거 초기화 한번 시켜볼게요.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까지 지금 한 페이지를 찍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칸을 갖다가 더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한 칸, 네, 2줄 정도 이렇게 더 넣으면 이게 한 페이지 딱 들어가겠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를 이렇게 한 페이지 딱 맞게끔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러면 맞췄을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타이틀부터 해가지고 이까지가 몇 칸인가, 요거를 샤알려 가지고요. 요게 지금 요게 21줄이거든요. 지금 요까지가 21줄. 그러면 여기에 라인 수 자체를 21로 고쳐가지고 변환을 하시면 요렇게 한 페이지에 딱 맞게끔 해서 쭉 계속 변환이 될 거예요. 21줄씩.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를. 엑셀마다 이제 조금씩 여백 요런 게 달라가지고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요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직계표 내역서가 한 라인이 4줄인 거. 요거는 기성 내역서.
기성 내역서 같은 경우에 지금 요걸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놨는 거고요. 그리고 제로비 노후비 합계 부분 사이사이, 제로비 노후비 경비 요 사이사이에 요거 이제 점선으로 표시를 하겠다 하면 요것도 체크를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 이제 행 높이가, 원가계산서는 또 조금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원가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자 이렇게 있는데 요거 16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행 높이가 16으로 맞춰져 가지고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도 조절을 해가지고 엑셀에서 한 페이지 안에 최대한 들어가게끔 맞춰놓고 여기서 행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맞춰놓은 대로 이제 쭉 계속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서 수식 부분이 있는데요. 원가계산서 수식 부분이 요게 기본이 있고 간단형이 있어요. 기본이 있고 간단형. 기본은 조금 복잡한 수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특히 이윤 부분이 있는데 이윤 부분이 이렇게 변환이 돼요. 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농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5%를 적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수식을 보시면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는, 반대로 되는 이유는 이 최종 금액을 여기에 지금 요거는 도급액을 맞춘 것 같은데 도급액을 이렇게 뭐 많은 단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이윤에서 금액을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이제 빼고 빼서 이렇게 금액을 맞추게끔 해놨는 거예요. 근데 요게 요게 기본형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요걸 간단형으로 고치게 되면, 간단형으로 해가지고 변환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엑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농후비 경비 일반관리비 15%라는 수식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신에 여기에 있는 이 1,000원 단위, 만원 단위 이런 금액은 안 맞춰져요. 그래서 엑셀에서 그거는 직접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형으로 했을 때는. 그리고 엑셀 변환 시 폰트 적용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에서 엑셀 넘길 때 폰트 사이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굴림체로 해가지고 8 사이즈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요거 체크해가지고 하면은 조금 더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글자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로 세로 너비 요런 거 이제 조절하는 부분은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혹시 이제 칸이 많이 넘어간다든지 그럴 경우 있죠. 그러면 이 배율을 갖다가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엑셀에서 변환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가장 맞는 배열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명판은 명판 부분은 여기에 명판 부분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말하는 게 명판 요거는 셀 위치 요것도 마찬가지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한번 해보시고 엑셀로 변환을 했을 때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요거를 이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요거 위치를 갖다 여기다 적어 주라는 얘기예요. 안 맞을 경우에.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거는 텍스트로 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넘어가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그림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런 내용들이 용지 설정에 가면은 값지을 때 용지 설정에 가면 여기에 여기에 있어요. 회사 이미지 표시. 회사 이미지 표시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체크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회사 이미지라는 거는 어디 있느냐면 견적서에 여기 상단에 보면 업체 정보가 있어요. 출력 기타에 보시면은 업체 관리가 있어요. 업체 관리. 여기에서 지금 이 업체명으로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 업체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파일을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견적서의 용지 설정에서 출력물에서는 여기에서 여기 가로 세로 왼쪽 너비 왼쪽 그 다음에 상단 너비 높이가 있어요. 요거는 왼쪽 상단 요거는 그림 이미지 만약에 요렇게 조그만 그림이 하나 있다면
여기 도장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장이 만약에 올려져 있다면 도장 여기에 하나가 있을 때 요거에 대한 왼쪽 너비는 이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너비, 이 공간, 그러니까 왼쪽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는 왼쪽 여백. 그리고 요거는 상단 위에서부터 아래쪽까지의 여백. 그리고 너비는 요 이미지에 대한 너비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너비. 그리고 요거는 높이는 이미지에 대한 높이예요. 높이.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요걸로 조절을 하셔가지고 가장 이쁘게 위치를 맞춰가지고 정해 놓으시고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엑셀로 넘겼을 때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못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엑셀 변환일 때 여기 아래쪽에 엑셀로 변환을 했을 때 위치를 어디에 갖다 놓을 것인가, 엑셀로 변환을 해가지고 실제로 변환된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셀 위치를 한번 정해 놓으시면 계속 그 위치에 찍혀서 나올 거니까요. 한번 맞춰 놓으시면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게 맞춰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런 출력물들 있잖아요. 양식들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놨는데, 요거를 계속 이제 다른 공사에도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저장하는 거는 출력 기타 쪽에 가면 환경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앞으로 신규로 공사하는 것들은 이 환경 값들이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괜찮은데, 다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사에 가가지고는 환경 읽기를 한번 해줘야만 지금 맞춰놓은 이 칸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서 출력이 되게끔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췄다, 가장 이쁘게 맞췄다, 그러면 여기 출력 환경 저장 한번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설명 더 드릴 게 있는데, 많이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거 한번 해놓으면 계속 쓰시거든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직계표 해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을지, 내역사 해가지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토목 쪽이나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뭐 이렇게 해서 쓰시거든요. 그리고 또 합계, 노무비, 경비 뭐 이렇게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런 순서대로 또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용지 설정에 가가지고 이 위치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면 틀이나 출력 항목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있죠. 이 순서를 변경을 해버리면 돼요. 총액을 제일 위로 앞에 이제 재료비 앞에 갖다 놓으면 합계가 여기 오는 거예요. 노무비,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인데 노무비를 재료비하고 위치를 바꾸겠다. 그러면 노무비를 재료비 위에다 올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렇게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하나씩 다 바꿔야 되거든요. 내역서 바꾸고 직계표 바꾸고 뭐 또 다른 뭐 총괄표도 바꿔야 해야 된다면 총괄표도 변경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요. 요거에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 일괄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출력 양식이라고 있습니다. 출력 양식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일반 양식. 요게 제일 많이 쓰시는 거. 요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노, 경 이렇게 나온 거고, 좀 전에 노무비,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요 순서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양식, 모든 양식들이 요대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형태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양식을 불러오는 거예요. 합계, 노무비, 노무비, 재료비, 경비죠. 그러면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양식들도, 다른 출력물들도 여기 직계표 찍어 보시면 직계표도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그죠? 총괄표도 합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하겠다 그러면 출력 양식에 가가지고 이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요 양식으로 적용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계속 나는 합계 제로비 노후비 경비 요 양식을 쓴다. 그러면 합계 제로비 노후비 경비 요걸로 한번 불러가지고 저장을 해 놓는 거죠. 적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합계 제로비 노후비 경비 형태로 나올 거고, 자, 여기에 합계 제노경 요걸로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요걸로 적용을 하게 되면 합계 제노경이 나올 거고 순서가요. 그거를 계속 이제 쓸 것이다. 그 양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환경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출력 기타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옵션이랑 요거랑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저장해가지고 해놓으시면은 앞으로는 계속 이 양식으로만 기본적으로 공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세팅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변경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그대로 출력하시면 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뭐 출력일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출력 일자를 인쇄를 해야 되는 경우에 여기에서 조절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리본 숨김 그러면 이 메뉴를 숨겨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 메뉴를 숨겼다가 뭐 보였다고 할 거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하면은 숨겨졌다가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뭐 하시겠다. 그리고 화면 숨김 요거는 아래쪽에 이 화면을 안 보이게 한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안 보여 있으면은 미리 이게 출력물이 많을 경우에 조금 더 속도는 빨리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요게 없어 가지고 답답하다면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명칭이 있습니다. 화면 명칭, 출력 명칭, XML 명칭이 있고 공내역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면 명칭은 일반적으로 이 내역서의 명칭 이게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명칭이라는 거는 출력 명칭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출력 명칭 공사 개요에 가시면 출력 명칭이라고 있어요. 공사 작성할 때도 출력 명칭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출력 명칭이라는 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요거는 의도는 요거는 이제 영문 내역서를 출력하기 위한 용도예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글로 이렇게 다 돼 있다 보니까 영문으로 내역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또 작업을 다 하셔야 돼서 그래서 여기서 요런 항목들에다가 영문으로 한번 표시를 해 놓게 되면 이 명칭이 이제 계속 저장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해 가지고 출력을 하시는 거예요. 출력 명칭을 찍으면 여기에 있는 명칭이 출력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XML 명칭이라는 거는 조달청에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가 여기에 백데이터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XML 코드가 매칭이 되는 항목은 XML에 있는 명칭으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은 요거 화면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입력되어 있는 요거대로 그냥 출력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내역서가 있어요. 공내역서 요거 체크하시면 아래쪽에 요거 잠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이렇게 하면은 요게 그 체크를 하게 되면 공내역서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거 체크하시게 되면 공내역서로 나오고 체크 끄면 일반적으로 이제 단가 다 들어있는 요런 내역서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내역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네. 공내역서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그 인쇄 엑셀 파일 변환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